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노란 봉투법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물론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두고 노동권과 경영권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싸움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투자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이죠. 주변 지인분들이 보면 항상 물어보시곤 하세요. 요즘 어디 투자하는 게 좋을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다 물어보시는 건 항상 비슷하세요. 요즘 화제인 노란 봉투법에 관해서 물어보시다가 결론은 항상 그래서 투자는 어디 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역설적이게도 어떤 산업에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우리는 노란 봉투법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동시에 이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의 눈물과 죽음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로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야기는 2003년 배다로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금을 가압류했습니다. 6개월간 그가 손에 쥔 월급 얼마였을까요? 단돈 25,000원. 이걸로 한 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결국 노조 말살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해 부산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85호 크레인 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시 대규모 정리해고와 집 가압류라는 압박 속에서였죠. 이 손해배상 폭탄의 비극은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47억 원의 빚더미 앞에서 무려 3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무서운 법리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10명이 모여서 커다란 바위를 밀어 떨어뜨려 남의 집을 부쉈는데 맨 뒤에 살짝 건들기만 한 한 사람에게 집 전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기여도가 1%에 불과해도 책임은 100%를 져야 한다는 아주 불합리한 법리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회사의 손실 전체를 떠넘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겁니다. 이 절망 속에서 2014년 한 시민이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이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인 노란 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 법은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취지만 보면 참 좋아요. 억울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악용하지 않고 악질적인 기업의 행포에 대항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사장 책임법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걸 배달 기사님한테 따져야 할까요? 아니죠. 그 가게의 사장님 그리고 그 브랜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런데 기존 노동법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사장이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김용균 씨의 비극이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봉투법은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여기서 원청이죠. 진짜 사장인 원청과 하청 직원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역시 취지만 보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좋은 취지가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청 노조가 권한도 없는 자기 사장 대신 곧바로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담도 크게 줄었으니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노란 봉투법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복잡합니다. 머리 아프죠? 우리만 머리 아픈 건 아닐 겁니다. 지금 기업의 경영자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업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지? 바로 이 고민의 끝에 우리가 찾던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를 예측 가능하고 불평 하나 없는 로봇손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바로 이 노란 봉투법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 도입에 엑셀을 끝까지 밟게 만드는 강력한 트리거가 된 셈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십 년을 앞당겼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이 자동화라는 새로운 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동화 골든러시의 서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동화 골드러시에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협동 로봇, 코봇입니다. 이름 그대로 인간 작업자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는 작고 안전한 로봇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장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대규모 설비 변경 없이도 비교적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어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들까지 자동화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치킨 튀기는 로봇, 커피 내리는 로봇, 솜사탕 만들어주는 로봇 등이 바로 이 협동 로봇의 작품이죠. 두 번째, 자율주행 물류 로봇입니다. 거대한 물류 창고나 공장에서 인간이 카트를 끌고 다니며 물건을 옮기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 선을 따라가는 무인 운반차 AGV로부터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다니는 자율 이동 로봇 AMR까지 이 똑똑한 로봇들이 단순 반복적인 물류 작업을 대신하면서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기술의 정점이자 로봇 산업의 미래,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이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반복하는 로봇을 넘어 로봇에 지능을 부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로봇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보고 배우고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차세대 핵심 기술로 지정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제 분석의 핵심, 가장 재밌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자동화 골드러시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주목할 만한 선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금을 직접 캐는 행동대장,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광산으로 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금을 캐내는 광산업자 그 자체죠.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국내 1위는 물론 세계의 무대에서 탑4에 드는 실력자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바로 라인업인데요. 무려 13가지나 되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섬세한 작업에 쓰는 작은 로봇부터 무거운 짐을 번쩍 드는 로봇, 심지어 치킨집 사장님, 카페 사장님을 위한 요리사 로봇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이 찜한 에이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도 금을 캐는 광산업자는 맞는데 그냥 광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제일 힘센 삼성 형님이 너 재능 있구나, 내가 밀어줄게 하면서 최신 다이아몬드 드릴까지 손에 쥐어준 황금 파트너인 셈이죠. 원래 카이스트 휴보 아시죠? 그 로봇 기술로 시작한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삼성의 자금력, 삼성의 AI 기술, 삼성의 전 세계 판매망까지 모두 등에 업은 거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는 건 단순한 로봇 회사가 아니라 삼성의 로봇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가 만든 스마트 물류 해결사 현대무벡스입니다. 이 회사는 금을 직접 캐진 않아요. 대신 광부들이 금을 더 쉽고 빠르게 캘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장비를 실어 나를 철도를 깔아주는 인프라 전문가 역할을 합니다. 자동화 창고부터 무인 운반차까지 공장이나 물류센터가 똑똑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깔아주는 거죠.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른 로봇 회사들이 언제 돈을 버나 고민할 때 현대무벡스는 이미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흑자를 쌓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RS 오토메이션. 이 회사가 바로 로봇들의 꽃갱이와 삽을 하는 곳입니다. 로봇 완제품이 아니라 로봇이 생각하고 정교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부품, 즉 로봇의 두뇌와 신경계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이 말은 두산 로봇이 이기든 레인보우 로봇이 이기든 상관없이 로봇이 많이 팔리기만 하면 이 회사는 무조건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업의 모델이죠. 다섯 번째는 로봇에게 튼튼한 관절을 만들어주는 SPG입니다. 초정밀 감속기라는 부품인데요.
이게 없으면 로봇팔은 그냥 흐느적거리는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강한 힘을 내고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는 핵심 중의 핵심 부품이죠. 더 대단한 건 예전에 이 부품을 전부 일본에서 비싸게 수입해 왔는데 SPG가 국산화에 성공해서 시장을 꽉 잡았다는 겁니다. 즉 어떤 회사의 로봇이 팔리든 그 안에 SPG의 튼튼한 관절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로봇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선수는 만능 제주꾼 로보티지입니다. 이 회사의 본업은 로봇의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 부품 액추 에디터를 파는 것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이 로봇의 신경을 SPG가 관절을 만든다면 로보티지는 실제로 힘을 내고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는 스마트 근육을 만드는 셈이죠. 이 다이나믹 셀이라는 부품은 전 세계 로봇 공학도들 사이에서 명품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로보티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근육을 이용해 직접 완제품 로봇을 만듭니다. 바로 호텔, 병원 등에서 배송 임무를 수행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죠. 정리하자면 핵심 부품 판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 그 기술력으로 직접 서비스 로봇 시장이라는 금맥에 도전하는 겁니다. 부품과 완제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숨은 강자 T-로보틱스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 아주 특별한 금만 캐던 특수 기술자였어요. 바로 반도체 공장처럼 먼지 한 톨 없는 곳에서만 쓰이는 진공 로봇 전문가였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요즘 가장 핫한 일반 물류 로봇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한 우물만 파던 장인이 자기 기술로 옆 동네 금매까지 캐러 나선 거죠. 특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2차 전지 대기업의 물류 로봇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성공적으로 넓히고 있는 아주 영리한 선수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로봇 혁명이라는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법으로 촉발된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많은 로봇 기업들의 주가는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아직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단기적인 유행 테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단순히 한두 기업의 주가를 흔드는 뉴스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산업의 근본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와 로봇 시장은 앞으로 5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철저한 선별의 문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 봉투법이 불러온 이 거대한 변화. 과연 기회의 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의 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 행운파빠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음 영상 주제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